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복덕방 기자들 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저희가 장인뉴타운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2005년에 선정됐을 당시만 해도 서울시 최대 규모로 좀 많은 관심을 끌었던 곳이거든요. 지금 15개 구역 좀 진행 상황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는 정말 다사다난한 재개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뉴타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재개발 지역에다가 대입하려 했었을 때 가장 설명이 좋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장인뉴타운입니다. 일단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준공까지 끝난 재개발 구역들이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 일단 두 개로 일단 나눠볼 수 있고, 근데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들 중심적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중에서도 4구역, 6구역, 10구역이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인 것뿐만 아니라 속도도 빨라요. 관리 처분 인가까지 나고 이주 철거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외로는 3구역, 14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15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하고서 조합 설립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 같은 경우는 해제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해제구역 관련해서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제가 궁금한 거, 해제된 지역도 지금 몇 군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히 사업이 멈춘 건가요? 해제구역들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장인뉴타운 해제구역 중에서 대표적으로 장이 8구역과 9구역이 센터에 있습니다. 네. 얘네들이 5, 6 부동산 대책의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재개발 중에서도 2사 대책이 있고 5, 6 대책이 있는데 5, 6 네. 대책은 주민들이 환영하는 공공재개발이거든요. 그러면 이 5, 6 대책으로 지정된 장이 8구역, 9구역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이 12구역 같은 경우는 네. 2사 부동산 대책으로 갔다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해제구역이 몇 군데가 남았냐? 장이 11구역이랑 장이 13구역이 남아있는데, 네네네. 11구역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정말 좋아요. 뭐 통합해가지고 네. 재개발 진행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공공재개발 2차 공모도 넣겠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진짜 완벽한 통합이 될지 사실 현실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미 설립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좀 빼고 갈 가능성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설립되어 있는 곳은 빼고 간다 하더라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결국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노후 빌라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딱 장이 13구역 하나만 남게 되는데, 네, 그러네요. 그러면 장이 13구역은 솔직히 말들이 좀 많아요. 신축 빌라가 너무 난립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노후도가 많이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이 13구역 같은 경우는 역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장이 11구역과 마찬가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미 추진이 된 곳도 네. 있어요. 네, 그런 네. 곳들도 뭐 편입해서 다 같이 가느냐라는 말들도 있지만, 뭐 일단은 그냥 되는 데는 가로주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축 빌라가 모여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지역들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면 신축 빌라는 입주권이 안 나올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리고 입주권이 이제 권리 산정 기준에 따라서 입주권이 안 나오는 방향도 있지만, 권리 산정 기준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도가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노후도가 워낙 애매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 신축 빌라 밀집 지역들을 재척시키고서 우리만 재개발 가자라고 구역 경계를 짤 수가 있거든요. 장이 13구역을 조금 투자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신축 빌라는 좀 피하시고요. 구축 빌라를 살려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신축 빌라가 몰려 있는 곳에 포함되어 있는 구축 빌라다. 네. 그러면 좀 역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리스크가 너무 높다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서울에 재개발 지역 투자하려고 하면
장이 뉴타운 14구역, 15구역을 주목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제 해당 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네네. 장이 14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 금액이 정말 중요해요. 네네네. 그렇죠. 5억대로 투자 가능합니다. 그것도 5억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금매물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합설립 인간한 인서울 재개발을 5억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장인 뉴타운이 대표적이거든요. 장인 14구역은 솔직히 입지만 놓고 보면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장인 뉴타운은 그렇게 조합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쌌었던 이유들이 있는데 주변이 다 해제구역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장이 8구구역 5, 6대체 공공재료에 지정되고 장이 12구역 2, 4대체 공공재료에 지정되고 그리고 바로 밑에 15구역이 네. 정비구역만 지정되고 근데 여기도 사실 이제 서울시랑 소송이 붙었어요. 여기는 또. 그렇죠. 여기 좀 유명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 끝에 조합이 부활했습니다. 서울시가 네. 패소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의를 모아서 75% 동의율까지 다 달성해서 조합설립 창립총회까지 무사히 잘 맞춘 게 바로 작년 12월이었었죠. 2021년도 12월에 조합설립 창립총회까지 15구역이 하다 보니까 그런 14구역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네. 약간 오지였던 거죠. 주변은 다 빌라촌인데 아파트만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15구역이 딱 제일 중요한 게 역으로 가는 길목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그러면 14구역, 15구역이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는 그쵸. 것도 있기 때문에 14구역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의미로 15구역도 주목하면 좋아요. 사실 15구역이 역세권이잖아요. 네네네. 아까 장이 4구역, 6구역, 10구역 주목하면 좋다라고 말했고 속도도 네. 빠르다는 이야기 했는데 네. 투자 금액이 아무리 못해도 한 8억에서 높게 내가 84타입까지도 가겠다라고 하면 10억도 들어가는 게 장이 뉴타운입니다. 그런데 장이 15구역은 똑같은 역세권인데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동의율 요건 75% 모으냐 안 모으냐가 핵심인데 네. 모아서 창립총회까지 했잖아요. 의지가 있으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들어가느냐? 네. 반값 5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14구역, 15구역을 주목하면 정말 좋다. 근데 여기서도 장이 14구역 같은 경우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14구역이 더 빠를 거예요. 뭐 한 1, 2년 더 빠를 수 있는데 근데 15구역 같은 경우는 뭐 그래봤자 1, 2년 차이면 뭐 차라리 장이 4, 6, 10구역처럼 관천하고 이주철거까지 되면서 확 빠르든가 장이 15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10년 걸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뭐 아직 인가는 안 났으니까 네. 이제 인가 접수했으니까 완공까지 한 10년을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10년의 기간 내가 감당하고 반값에 가겠다 라고 하면 15구역도 정말 강추드리는 구역입니다. 오히려 입지적인 측면에서 14보다는 15가 조금 더 추천해 주실 만하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속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속도를 사람들이 좀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정말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단기가 된 곳들 단순히 싸니까 무조건 가세요가 아닙니다. 기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재개발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뭐 금방 될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조합 스케줄 보면 뭐 5년 만에 입주해요. 네. 조합 스케줄 막 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 1년 만에 관리처분인가 그렇게 된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뭐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사업시 인가까지 2, 3년 걸리는 게 통상 걸리는 거고요. 그 이상 걸리는 구역들도 존재하고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은 통상치를 벗어나니까 우리가 특별한 이슈 없으면 2, 3년씩 단계를 넘어가는데 들어간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간적인 고려 없이 그냥 막 산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15구역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금액적으로 강추한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쉰이에요. 그러면 이제 10년 뒤면은 10년 뒤면 환갑잔치 할 때 입주할 수 있다라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기간적인 리스크 너무 큰데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이 4구역, 6구역, 10구역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관청까지 나고 이주 철거 단계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무리 사랑교회가
어떻게 합의가 되느냐에 대한 쟁점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 합의를 어떤 식으로 결론은 내겠죠. 그렇죠. 제척을 시키든 포함을 시키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뭐 그래도 빨리 되니까 이런 즉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배제하는 대신 금액을 더 많이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제대로 알고 투자해라. 제가 투자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런 기관들도 인지하고서 투자하라가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은 아무래도 입주권이 정말 복잡합니다.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멀쩡한 빌라인 것 같아도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막 특수물건들 도로, 상가, 무허가 다 기준들 다르고 빌라도 이게 분할 이제 전환다세대라고 하거든요. 정식 명칭이. 이런 거에 대한 기준점들이 다 다르고 일명 쪼개기 기준들이 다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구조례로 진행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2010년 7월 15일 전후로 갔다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냐 안 되어 있었냐를 따라서 구조례로 가는 애들이 있고 신조례로 가는 애들이 갈려지게 됩니다. 그럼 구조례로 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30일 기준으로 갔다가 건축허가를 전까지 신청을 했었던 빌라들은 입주권이 나와요. 그 이후에 지어진 빌라들은 싹 다 청산이 당하는데 그런데 기본계획이 예를 들어 없어지고 신조례로 가는 구역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 기준일 전까지 우리가 등기가 나면 됩니다.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나오는데 그럼 권리산정 기준이 언제냐? 이것도 쟁점이죠. 그렇겠네요. 우선 장이 8구역, 9구역과 같은 5, 6대책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그 5, 6대책 공모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하게 되는데 그 공모일이 언제냐? 2020년도 9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장이 12구역 같은 경우는 2, 4대책 공공재개발인데 맨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2, 4대책 이후로 계약한 사람들은 싹 다 청산시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말이 많으니까 한 번 좀 뒤로 후퇴했죠. 국회 본회의 위결일까지 등기 친 사람은 입주권이 나온다. 정확하게 우선 공급권이 나온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언제냐? 2021년도 6월 29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새롭게 신규 취득한 사람들은 청산이니까 사실 우리가 장이 12구역은 관심 있어도 매수하면 청산이니까 애초에 사면 안 된다. 우리의 선택지에서는 아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신규로 또 추진되고 있는 장이 11구역과 13구역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전에 공공재개발에서 떨어졌었지만 근데 이번에 공공재개발 2차 공모에 만약에 넣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됐을 때 그 권리산정 기준일은 2차 공공재개발 공모일인 2021년도 12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한번 뭐 만약에 된다면 그때로 기준이 된다. 만약에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떨어졌어. 그럼 이제 앞으로 공모하는 신통기획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이든지 향후 공모사업들은 모두 다 2022년도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하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네요. 네, 숫자들 저도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가냐에 따라서 잘 체크해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 모시고 장인 유탄을 완전히 해부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말 다사다난하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여기 하나만 공부하셔도 우리나라 정비 사업이 어떻게 흘러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더불어서 또 이제 유망 지역이랑 또 투자 유의해야 할 법들도 알려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재개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